반갑습니다. 태양굴삭기 팀장 오동석입니다. 어제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27도까지 올라가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흐립니다. 비가 당장 내려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흐린 날씨입니다. 이제 비는 조금 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가뭄은 해갈이 되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날씨는 참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농번기가 찾아왔는 듯 합니다. 이럴 때 장비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비를 구입하실 거라면 조금은 서둘러서 구입하시고요, 사부로 실컷 작업하다가 고생을 한 후 장비를 구입하시면 엄청 손해입니다. 사부로 작업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장비 구입하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중고굴삭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장비 간단하게 재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에서는 얀마입니다. 장비 이름은 VIO17, 제작 연식은 2020년식이고요 특이사항으로는 대중소 버킷과 스마트 집게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동시간은 4,700시간을 사용했고 광고를 내는 금액은 2천만원에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장비 태양굴삭기에서 매입을 했고 정비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오셔서 장비를 보시고 장비가 마음에 들 때 약간의 레고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장비는 태양굴삭기에서 정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운전은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시는 장비는 핀 유격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들어오면 핀 유격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장비들이 핀 유격이 굉장히 많이 노는 편이거든요. 하부 트랙은 100%가 새 것이라면 한 80% 정도 되는 하부를 가졌기 때문에 교환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로 하부 상태는 좋습니다. 그리고 하부로라 한쪽에 3개씩 6개 모두 양호한 상태이고요. 장비는 전체적으로 올 도색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색을 하지 않는 장비를 원하긴 하지만 도색을 하지 않는 장비보다는 도색을 한 장비를 거의 한 90% 이상 선호하고 좋아라 합니다. 도색만 해놔도 핀 유격도 보지도 않고 그냥 사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미세 누유도 잘 보지 않고 그냥 껍질만 보고 껍데기가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만으로 장비를 가지고 가는 분들이 꽤 많은 듯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성능차의 경우에는 조금 이뻐 보이고 외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굴삭기는 첫째도 작업 능력, 둘째도 작업 능력, 셋째도 작업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업 능력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첫째도 정비, 둘째도 정비, 셋째도 정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껍데기는 작업 능력과 단 1%의 연관성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장비는 스마트 집게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요즘 미니 굴삭기 농장에 가지고 갈 때 스마트 집게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집게가 있는 장비와 집게 없는 장비 굉장히 선호도가 틀린데요, 집게를 달아놓고 장비 판매를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장비도 태양굴삭기에서 새 집게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던 집게가 아니라 새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게 장착 비용은 150만 이상이 들어갑니다. 메이커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장비 역시 150만원 이상을 들여서 집게를 장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미니 굴삭기는 버킷 구성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니 굴삭기 1.7톤부터 3.5톤까지는 전부 다 바가지 3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중소 버킷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가지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데 대중소 버킷 전체가 나라시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트로 장비를 가지고 가셔서 땅을 팔 경우 사실 땅 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버킷만큼은 투스형으로 교체해서 가지고 가셔야 무난합니다. 투스로 바꾸는 이렇게 작업 과정이 어렵지는 않으나 모든 건 처음은 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초보자가 투스형으로 변경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니까 차라리 매매상사에서 꼼꼼하게 갈아서 가지고 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비는 가지고 가서 정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비라는 것은 매매상사에서 최대한 많이 수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현장에 갖고 가셔서 장비를 수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출장비부터 가격이 올라갑니다. 부품 비용, 수공비 전체적으로 매매상사보다는 저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 있는 부분이 발견한다면 매매상사에서 최대한 많이 수리를 해 가지고 가시는 게 맞고요. 매매상사에서 정비 비용 때문에 좀 정비를 꺼려 한다면 내 돈을 들여서라도
정비를 해가지고 가는 게 싸게 정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장비 2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식도 굉장히 좋습니다. 2020년식입니다. 이런 장비는 사실 농장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장비는 영업용에 쓰다가 농장용으로 나와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장비도 마찬가지 가격면으로 봤을 때 연식 대비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 아니면 적당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장비는 제가 봤을 때는 200~300 정도는 더 떨어져야 적당한 가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장비들이 왜 2000선을 지키고 있느냐, 2010년, 2011년, 2012년 이런 오래된 장비들이 1200, 1300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의 장비들 2015년, 16년, 17년, 18년 장비들도 전부 다 그 장비들보다는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비싸지는 게 당연지사일 겁니다. 이런 장비들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장비들이 가격이 떨어져야 연식 좋은 장비들도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중고 장비들이 비싸게 판매가 되면 매매상사가 가장 이득을 많이 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사실 그렇지는 못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장비를 구입할 때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해서 비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가장 많이 덕을 보는 사람들은 새 차를 출고해서 이 장비로 돈을 벌고 큰 손해 없이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덕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 차를 파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이득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새 차 가격과 이 장비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새 차를 권할 때 굉장히 편하게 권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 말고는 이 장비를 판매하는 매매상사나 장비를 구입하는 소비자나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를 하지 못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격을 올리는 건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오래된 장비를 그냥 대충 비싸게 사주니까 가격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오래된 장비를 사지 않고 어느 정도 연식 대비 가격이 적당한 장비로 갖고 가시면 오래된 장비들은 잘 안 팔릴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된 장비가 사용을 못해서가 아니라 오래된 장비는 그만큼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고장날 확률도 많고요. 연식 오래된 장비를 비싸게 제발 좀 구입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중고굴삭기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양굴삭기 팀장 오동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